현재는 뭐 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장한 공모가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쿠팡 직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 나와야지, 그 물량이 좀 풀려야지 그 다음부터 좀 편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주가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좀 하고, 가치 자체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굉장히 크게 봐요. 저는 당연히 100조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거래 금액이 이렇게까지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현재 지금 엄청나게 거래 금액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약간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이 쿠팡 네이버 말고는 없어요. 그중에서도 쿠팡은 압도적입니다. 올해 지금 네이버 누르고 1위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 대한민국 시장에서가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쪽에서도 지금 이제 대만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거래 금액이 발생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기업가치 100조 저는 전혀 뭐 이렇게 무리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질문 주신 게 거래 금액이 쿠팡이 20조가 넘는다. 그럼 월 2조가 넘죠. 그 정확히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9.8조 나왔으니까 대략 10조 치면은 2.5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올해 연간으로 거의 이제 40조로 트라이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에게 대금 납부를 늦추면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 거래액을 늘면 흑자 전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쿠팡이 흑자 전환 가능성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거래 금액이 단순히 높아지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가 아니고요. 쿠팡이 앞으로 흑자가 날 수 있는 모델은 Z배송입니다. Z배송이 지금 쿠팡 들어가 보시면 상품 중에서 이제 로켓 배송 스티커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로켓 와우라 붙은 것도 있고, Z배송이라 붙은 것도 있고, 로켓 직구라 붙은 것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로켓 배송 모아보기라는 템을 누르면 걔네가 싹 모여서 노출이 좀,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걔네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쿠팡의 입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로켓 배송 모아보기를 통해서 내 상품 노출이 증가하는 거니까 셀러한테 좋은 건데, 사실 이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모델이에요. 왜냐면 지금껏 쿠팡은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다른 유통사들은 꿈도 못 꾸는 적자 규모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다른 유통사들은 이러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쿠팡을 따라가려면은 그거를 이만큼 적자가 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감수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적자 계속 커지니까. 근데 쿠팡이 이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구축해놓은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트 배송은 뭐냐면은 그 이미 깔려있는 물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건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모델이에요. 자, 뭐냐면은 기존에 판매자 셀러가 쿠팡에 입점을 해서 상품 팔 때 로켓 배송도 아닐 때는 그냥 뭐 G마켓 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네. 내 상품이 팔렸을 때 그 팔린 상품의 가격 곱하기 쿠팡에 지불하는 수수료율, 그만큼 이제 쿠팡이 그 매출을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쿠팡이 Z배송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네 대신해서 물류를 다 해줄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쿠팡이 보기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거래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으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판매하고자 하는 이 핸드폰 케이스는 이 동네에서 몇 개, 저 동네에서 몇 개 팔릴 걸로 보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의 무슨 창고, 저기 있는 우리 무슨 창고로 네 아이템을 보내두면 이 쿠팡에서 너 아이템이 거래가 될 때 이 주문 들어온 즉시 상품에 대한 피킹, 창고 안에 찾는 거죠. 네. 찾고 패킹, 포장, 딜리버리까지 다 해줄게. 이게 Z배송입니다. 네. 정확히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카피한 거라 보시면 되고,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그대로 쿠팡 버전으로 Z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흑자 모델이냐면은 어차피 쿠팡은 로켓 배송을 위해서 창고를 깔아놨어요. Z배송을 위해 추가로 창고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이 쿠팡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이 창고 내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입고와 출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창고의 캐파는 증가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Z배송이 기존 로켓 배송에 얹혀지는 겁니다. 즉 고정비 투자가 덜 들어가는데 이 Z배송에 대한 수수료는 이 쿠팡이 또 별도로 판매자한테 받겠죠. 네. 판매자가 특히 영세할수록 직접 창고 확보해서 가는 것보다, 그 고정비보다 쿠팡의 Z배송 쓰는 게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쓰는 네. 겁니다. 그래서 쿠팡한테는 그 수수료 매출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고정비 투자는 없는, 즉
그대로 이익으로 떨어지죠. 이 매출액은. 그러다 보니까 쿠팡의 Z배송이라는 모델 자체가 앞으로 흑자를 만드는 모델이 확실하고 아마존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주면서 비로소 이커머스 자체로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쿠팡의 흑자 전환 가능성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질문 주신 게 네, 물류센터 부지비와 임대비가 엄청 올라서 지금 투자하면 쿠팡을 따라하기 어렵고 후발 투자자는 몇 배로 돈이 들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보다 쿠팡이 가치가 높아 보이네요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이버가 그래서 그 네이버 뭐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이런 부분을 가져갈 때 직접 투자하는 게 없어요. 네. 네이버는 돈 직접 써갖고 어떤 이런 자산들의 실물들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기업들과 연합 형태로 그 네이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제휴 형태로 가져가고 있을 뿐이지 직접적인 투자를 이제 하는 거는 네이버한테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질문을 주신 것이 네, 쿠팡은 대만에서 물류센터를 더 지을까요? 라고. 지을 겁니다.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이 물류센터 없이는 커머스라는 거는 구현이 불가능해요. 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택배가 이커머스의 파생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머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서는 택배라는 거는 이 물류센터라는 게 없으면은 이커머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지을 거고 다만 뭐 직접 지을 거냐 아니면은 이미 있는 거를 임대할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관련해서도 사실 동남아 쪽에서는 저희가 ESR이라는 그룹을 또 보셔야 돼요. ESR이 홍콩 기업입니다. 얘네는 중국, 싱가포르, 일본, 그다음에 한국, 호주 여기서 직접 땅 사서 창고 지어서 임대 사업하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 ESR이 전체 얘네 그 임대 테넌트 세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애들 2위가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한국에서 ESR이 지금 렌트를 해주고 있는 이 창고 중에서 쿠팡이 두 번째 많이 이거를 빌리고 있는데 그만큼 ESR과 쿠팡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1등은 중국의 징둥닷컴입니다. 징둥닷컴도 이제 중국의 아마존이나 불리는 기업인데, 하여튼 얘네가 ESR이 지금 싱가포르 쪽, 이쪽에 또 창고가 또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결국에는 이 어차피 공산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산 쓰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쿠팡이 상품 소싱해서 싱가포르 창고에 쌓아둔 다음에 동남아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동남아 쪽 물류 인프라는 ESR 거를 쓰든 더 짓던 이런 형태로 반드시 지어서 가져가야지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이 물류센터는 있지만 편의점처럼 거점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국내에는 현재 잠실 네. 헬리오시티 가보시면은 그 단지 안에 이렇게 쿠팡만의 이 센터가 있어요. 아, 단지 안에 네, 그래서 그 헬리오시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쿠팡 버전의 MFC인 건데 마이크로 풀필먼트 네. 센터인 건데 그 쿠팡 이츠 앱 들어가시면 배달지를 헬리오시티를 하시면은 그 탭이 하나 더 뜹니다. 쿠팡 이츠 마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배민의 비마트와 똑같아요. 걔가 20분 내로 배송됩니다. 얘네는 그 쿠팡이 라이더를 직고용해서 그 MFC에다가 그냥 상주시켜요. 그래서 주문 들어온 즉시 상품 피킹하고 패킹해서 오토바이 라이더가 이제 쏘게 되는 약간 그 되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쿠팡이 직접 지어서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 민족도 지금 오프라인 거점이 없기 때문에 MFC를 짓는 약간 이런 부분과 네.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쿠팡은 이 전국 단위로 이 쿠팡 캠프라고 해서 물류센터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니까 이 전체 쿠팡 이 메가 물류센터에서 쿠팡의 캠프로 상품을 먼저 옮긴 다음에 거기서 최종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나가는데 그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한 일종의 키커머스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